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밥이 1000원도 안 되는 단 하나의 간단한 재료로 뱃살을 태우고 혈당을 낮추는 슈퍼푸드로 변신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밥을 덜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먹으면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불가능하게 들릴 겁니다. 여러분은 평생 밥이 살을 찌게 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며 살을 빼려면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들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다이어트 업계가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밥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밥을 조리해 온 방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밥의 칼로리를 최대 40%까지 줄이고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절반 이상으로 낮추며 뱃살 감량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바꿔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을 공개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싼 보충제나 복잡한 다이어트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찬장에 이미 있는 단 하나의 재료를 사용하는 간단한 주방 꿀팁입니다. 지난 5년간 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음식과의 관계를 바꾸고 지속 가능하게 체중을 감량하도록 도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은 세계 유수의 영양과학자들의 동료 심사를 거친 연구에 기반한 것이며 저는 이 방법을 2년 이상 제 고객들과 함께 직접 시험해 왔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일반 흰쌀밥을 먹을 때 몸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듣기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를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흰쌀밥 한 공기를 먹으면 처음 30분 안에 몸속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밥은 거의 즉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당을 로켓처럼 치솟게 합니다. 여러분의 췌장은 패닉 상태에 빠져 이 포도당 쓰나미를 통제하기 위해 혈류로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쏟아냅니다. 이제 무서운 부분이 나옵니다. 즉시 에너지로 사용될 수 없는 모든 과도한 포도당은 지방으로 전환되어 주로 복부 주변에 저장됩니다. 아무리 운동해도 빠지지 않는 그 고집스러운 뱃살 말입니다. 그 상당 부분이 순진해 보이는 밥 한 공기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손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혈당 급등과 급락의 끊임없는 순환은 2시간 안에 다시 배고픔을 느끼게 하고 더 많은 탄수화물을 갈망하게 만들어 과식과 지방 저장의 끝없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의 세포는 인슐린의 저항성을 갖게 되고 췌장은 지치며 여러분은 제2형 당뇨병으로 가는 지름길에 올라서게 됩니다. 쌀 산업은 쌀이 자연적이고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음식이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쌀은 오늘날 우리가 먹는 고도로 가공된 흰쌀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통적인 쌀 품종은 섬유질이 더 많고 전분이 적었으며 종종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방법으로 조리되었습니다. 현대의 흰쌀은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이 제거되어 순수한 전분만 남았고 이는 설탕보다 더 빨리 혈류에 도달합니다. 사실 흰쌀의 혈당 지수는 723으로 68인 스니커즈 바보다 높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혈당의 관점에서 보면 흰쌀밥 한 공기를 먹는 것보다 차라리 사탕을 먹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몇몇 분들은 이미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현미밥은 어때? 그게 건강한 대안 아니야? 현미밥이 흰쌀밥보다 확실히 낫긴 하지만 여전히 혈당 지수가 50에서 55 사이로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인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혈당 급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과학자들은 회화 레트로라다치온라는 과정을 통해 쌀의 분자 구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인 소화성 전분을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으로 전환시키는데 이것은 몸속에서 섬유질처럼 행동합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는 것을 말 그대로 저항하기 때문에 혁명적입니다.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당을 급등시키는 대신 대장으로 이동하여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실제로 지방 연소를 돕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강력한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항성 전분은 지방 연소를 최대 20%까지 증가시키고 음식에 대한 갈망을 유발하는 식욕 호르몬을 감소시키며 신체의 탄수화물 처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쌀을 최악의 적에서 비밀스러운 체중 감량 무기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곧 공유할 방법은 스리랑카 화학과학대학의 연구원들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밥을 지을 때 코코넛 오일 한 티스푼을 넣고 냉장고에서 12시간 동안 식히면 칼로리를 최대 60%까지 줄이고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극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의 실험과 영양사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해 저는 이 방법을 더욱 개선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기술은 밥의 맛과 질감을 향상시키면서 훨씬 더 많은 저항성 전분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떻게 다시 데워야 하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적의 신진대사, 밥을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한 컵이 필요합니다. 어떤 품종이든 괜찮지만 자스민이나 바스마티 쌀이 가장 좋은 결과를 냅니다. 그리고 저항성 전분 형성 과정을 시작하는 마법의 재료인 코코넛 오일 한 티스푼이 필요합니다. 먼저 쌀을 물이 맑아질 때까지 헹구세요. 이렇게 하면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과도한 표면 전분이 제거됩니다. 쌀을 냄비에 물 2컵과 함께 넣고 끓이세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마자 코코넛 오일 정확히 한 티스푼을 넣고 완전히 저어주세요. 코코넛 오일은 저항성 전분의 이점을 더할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몸이 지방을 더 효율적으로 태우도록 돕는 중세 트리글리세리드 MCT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MCT는 다른 지방과 다르게 흡수되며 섭취 후 몇 시간 동안 칼로리 소모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지어 물이 모두 흡수되고 밥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계속 조리하세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나옵니다. 밥을 실온으로 식힌 다음 냉장고로 옮겨 최소 12시간 동안 식히세요. 이 냉각 기간은 저항성 전분을 최대로 형성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냉각 단계 동안 전분 분자는 회화 과정을 거쳐 소화 효소가 분해할 수 없는 결정 구조를 형성합니다. 최대 24시간까지 더 오래 식힐수록 더 많은 저항성 전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하루 종일 식히면 12시간 식힌 것에 비해 저항성 전분 함량을 최대 4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밥을 다시 들 때 저항성 전분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사실 제 가열은 추가적인 회화 주기를 통해 훨씬 더 많은 저항성 전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또는 찜기에서 다시 데워도 그 효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이 밥을 대량으로 만들어 1인분씩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어떤 식사에도 혈당 친화적인 밥을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각 1인분은 약 반 컵에 지은 밥으로 이는 작은 사과 하나와 거의 같은 양의 사용 가능한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저항성 전분 형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조리법은 소위 두 번째 식사 효과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점심에 저항성 전분, 밥을 먹으면 저녁 식사에 다른 고혈당 지수 음식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저녁 식사에 대한 혈당 반응을 개선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저항성 전분을 섭취한 후 몇 시간 동안 더 인슐린에 민감해집니다. 제 고객 중 한 명의 실제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45세 교사인 영희 씨는 당뇨 전 단계로 고생하고 있었고 갱년기 동안 찐 9kg의 체중을 감량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밥을 좋아했지만 의사가 혈당을 급등시킨다고 해서 완전히 끊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저항성 전분 밥 방법을 소개했고
그녀는 균형 잡힌 식사의 일부로 하루에 2번 먹기 시작했습니다. 단 4주 만에 그녀의 공복 혈당은 108에서 94mg로 떨어졌고 식단이나 운동 습관을 전혀 바꾸지 않고도 6킥을 감량했습니다. 핵심은 이 밥이 완전한 식사 전략의 일부로서 가장 잘 작동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항성 전분 밥을 고품질 단백질과 충분한 채소와 함께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단백질은 소화를 더욱 늦추는 데 도움이 되고 채소의 섬유질은 혈당 조절에 또 다른 층을 더해줍니다. 완벽한 식사는 준비된 밥 반컵, 구운 닭고기나 생선 110ｇ, 그리고 찐 브로콜리나 믹스 그린, 샐러드 한 접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갈망과 과식으로 이어지는 혈당, 롤러코스터 없이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이 방법이 다른 종류의 쌀에도 효과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답은 물론 예이며 일부 품종은 다른 품종보다 훨씬 더 잘 작동합니다. 현미, 야생미, 흑미는 모두 이 방법에 훌륭하게 반응하는데 이는 이미 저항성 전분 형성 과정을 지원하는 더 많은 섬유질과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코코넛 오일 냉각법을 현미에 사용하면 흰쌀에 비해 최대 70%더 많은 저항성 전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미의 쌀겨층이 회화 과정을 향상시키는 추가적인 화합물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혈당 조절과 체중 감량에 훨씬 더 효과적인 밥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놀라게 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맛과 식감 때문에 흰쌀을 선호하더라도 이 방법은 흰쌀을 일반 현미보다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 형성이 매우 효과적이어서 코코넛 오일로 처리된 흰쌀은 처리되지 않은 현미보다 실제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더 낮습니다. 이제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언제 이 밥을 먹느냐가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항성 전분 밥을 섭취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운동 후 2시간 이내입니다. 이 운동 후 창구 동안에는 근육이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저항성 전분은 인슐린을 급등시키지 않으면서 글리코겐 저장량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아침에 운동한다면 운동 후 식사와 함께 이 밥을 한 포션 섭취하면 실제로 하루 종일 지방 연소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안정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하여 몸을 지방 저장 모드가 아닌 지방 연소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녁보다는 낮에 저항성 전분 밥을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침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자연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몸이 탄수화물을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침이나 점심에 이 밥을 먹으면 오후에 에너지 저하 없이 하루 종일 지속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2형 당뇨병과 같은 심각한 혈당 문제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 방법은 여전히 매우 유익할 수 있지만 양과 모니터링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준비된 밥을 4분의 1컵만으로 시작하여 식후 2시간 후에 혈당을 측정하여 몸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세요. 많은 당뇨병 환자 고객들이 자신의 몸이 일반 밥에 비해 이 밥을 얼마나 잘 견디는지에 놀랐습니다. 몇몇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식단에 밥을 다시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단 변경 시 특히 당뇨병 약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항상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이 밥의 저항성 전분은 장 건강에도 놀라운 이점을 제공합니다. 저항성 전분이 대장에 도달하면 비피도박테리아와 락토바실러스와 같은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이 박테리아는 이제 저항성 전분을 발효시켜 단세지방산, 특히 부티르산을 생성합니다. 부티르산은 대장세포의 로켓 연료와 같으며 몸 전체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 기능을 개선하며 심지어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장벽을 강화하여 음식 민감성을 줄이고 전반적인 소화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장 건강 연결은 체중 감량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면역 체계의 약 70%가
장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장내 세균이 건강하고 균형을 이루면 식욕을 조절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며 심지어 기분과 에너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항성 전분 밥을 몇 주 동안 규칙적으로 먹은 후 단 음식과 가공식품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의지력이 아니라 생물학입니다. 장내 유익균이 말 그대로 내부에서부터 음식 선호도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시도할 때 사람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밥을 충분히 오래 식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방법이 효과가 없었다고 말하는데 알고 보면 밥을 2-3시간만 식혔던 경우입니다. 최소 12시간이 필요하며 24시간은 훨씬 더 좋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코코넛 오일을 너무 많이 넣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쌀 한 컵당 한 티스푼이 최적의 양입니다. 코코넛 오일이 너무 많으면 실제로 저항성 전분 형성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칼로리를 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밥을 짓는 과정에서 소금이나 다른 조미료를 넣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소량의 소금은 괜찮지만 조리 중에 다량의 나트륨이나 식초와 같은 산성 재료를 첨가하는 것은 피하세요. 이것들이 회화 과정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미료는 언제든지 밥을 다시 데워 먹을 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관도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밥을 냉장 보관하기 전에 완전히 식혔는지 확인하고 수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밀폐 용기에 보관하세요. 제대로 보관된 저항성 전분 밥은 냉장고에서 최대 5일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그 효능을 잃지 않고 최대 3개월까지 냉동 보관도 가능합니다. 다시 들 때는 밥이 말라 보이면 소량의 물을 추가하되 제가열 중에 더 많은 기름이나 지방을 추가하지 마세요. 목표는 힘들게 만든 저항성 전분 구조를 파괴하지 않고 밥을 드는 것입니다. 이제 현실적인 기대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한 달 만에 20kg를 녹여버리는 마법의 총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전반적인 식사 계획과 결합했을 때 일주일에 0, 5에서 1kg를 감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구입니다. 이 방법의 아름다움은 밥이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대신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만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건강 목표를 지원하도록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변화는 제한적인 다이어트에서 긍정적인 영양 선택으로 나아가게 하므로 강력합니다. 저는 고객들이 다른 식단 변화 없이 일반 밥을 저항성 전분밥으로 바꾸기만 함으로써 6개월 동안 7kg에서 18kg까지 감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갈망과 싸우거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체중 감량은 꾸준하고 지속 가능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점은 체중 감량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더 나은 혈당 조절은 하루 종일 더 안정적인 에너지, 향상된 정신적 명료함, 그리고 더 나은 수면의 질을 의미합니다. 많은 고객들이 예전에 커피와 단 간식을 찾게 만들었던 오후의 에너지 저하를 더 이상 경험하지 않는다고 보고합니다. 저항성 전분에 의해 생성되는 부치르산의 항염증 효과는 관절 통증을 줄이고 피부 건강을 개선하며 전반적인 면역 기능을 증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고객들은 계절성 알레르기와 자가 면역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알아차리기도 했습니다. 갱년기를 겪는 여성들에게 이 방법은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갱년기 동안의 호르몬 변화는 종종 인슐린 저항성 증가와 복부 주변의 체중 증가로 이어집니다. 저항성 전분밥은 만족스럽고 위안이 되는 식사를 제공하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의 힘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성공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52세 회계사인 철수 씨는 온갖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것도 지킬 수 없어서 좌절한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9kg을 감량했다가 다시 13kg를 찌곤 했습니다. 문제는 모든 다이어트가 그의 가족 문화 식단의 필수품인
밥을 포기하도록 요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철수 씨에게 이 저항성 전분 밥 방법을 가르쳤고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한적인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 목표를 지원하면서도 여전히 가족 저녁 식사와 문화적 축하 행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8개월 동안 그는 16kg를 감량했고 1년 이상 그 체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최근 혈액 검사에서 모든 대사 지표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철수 씨의 성공 비결은 단지 밥 방법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낸 사고방식의 전환이었습니다. 박탈감과 제한을 느끼는 대신 그는 힘을 얻고 통제력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히 좋아하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지원하는 음식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대부분의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식을 완전히 배제하도록 요구하는 어떤 식사 계획이든 결국 실패할 운명입니다. 이 저항성 전분 밥 방법은 실제로 건강을 개선하면서 밥을 계속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가족들에게 이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한 가지 밥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입니다. 아이들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어른들은 체중 관리 혜택을 얻으며 혈당 문제가 있는 사람은 더 나은 혈당 조절을 얻습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이로운 상황입니다. 경제적 이점도 상당합니다. 쌀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칼로리 공급원 중 하나이며 이 방법은 그것을 더욱 비용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같은 양의 쌀에서 더 많은 영양가와 포만감을 얻게 되며 이는 자연스럽게 전반적으로 덜 먹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은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로 인한 잠재적인 의료비 절감까지 고려하면 이 간단한 방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백만 원 차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방은 항상 치료보다 저렴하며 이 밥 기술은 가장 접근하기 쉬운 예방 도구 중 하나입니다. 운동선수와 활동적인 개인에게 저항성 전분밥은 독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에너지 급등과 급락을 유발하는 단순 탄수화물과 달리 저항성 전분은 지속적인 에너지 방출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지구력 활동이나 긴 훈련 세션에 완벽합니다. 글리코겐 보충 효과도 저항성 전분밥이 더 우수합니다. 근육은 회복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탄수화물을 얻지만 지방 연소와 성장 호르몬 방출을 방해할 수 있는 인슐린 급등은 없습니다. 많은 운동선수 고객들이 신체 구성이 우선순위인 훈련 단계에서 이 밥을 주요 탄수화물 공급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량을 유지하면서도 체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방법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제 코코넛 오일 대신 비정제 코코넛 오일을 사용해도 되나요? 대답은 예이지만 정제 코코넛 오일은 더 중성적인 맛을 가지고 있고 조리 중에 밥과 더 부드럽게 통합되기 때문에 약간 더 잘 작동합니다. 코코넛 오일 외에 다른 오일을 사용해도 되나요? 코코넛 오일이 독특한 지방산 프로필 때문에 최적이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올리브 오일로도 약간의 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코코넛 오일의 중세 트리글리세리드는 다른 오일에서는 얻을 수 없는 추가적인 신진대사 이점을 제공합니다. 자스민, 바스마티 또는 달립종 쌀과 같은 쌀 품종은 어떤가요? 모든 품종이 이 방법에 효과가 있지만 자스민이나 바스마티와 같은 장립종 품종이 달립종 품종보다 더 많은 저항성 전분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핵심은 여러분이 이미 즐겨 먹는 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밥을 지을 때 채소나 다른 재료를 추가해도 되나요? 저항성 전분 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초기 조리 및 냉각 과정에서는 밥을 순수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채소, 허브 또는 다른 조미료는 언제든지 밥을 다시 데워 먹을 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자신에게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가장 좋은 지표는 에너지 수준 향상, 단 음식에 대한 갈망 감소, 그리고 식사 사이의 배고픔 조절 개선입니다. 혈당 측정기가 있다면 식후 2시간 후에 혈당을 측정하여 개선된 혈당 반응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시도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이 방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하지만 염증성 장 질환이나 심각한 위 마비와 같은 소화기 질환이 있는 경우 저항성 전분 섭취를 늘리기 전에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당뇨병 약물, 특히 인슐린을 복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인슐린 감수성 개선으로 인해 약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을 도입할 때 혈당을 주에 깊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저항성 전분밥 방법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마지막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훨씬 더 강력한 결과를 위해 간헐적 단식과 결합하세요. 단식 후 첫 식사로, 특히 식사 시간 동안 저항성 전분밥을 섭취하면 하루 종일 안정적인 혈당과 인슐린 감수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또한 단식 기간 동안 고갈되었을 수 있는 유익한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어 건강한 장내 미생물 균형을 지원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이것이 단지 밥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활 방식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동하는 간단하고 접근 가능한 도구를 사용하여 건강을 통제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비싼 보충제, 복잡한 식사 계획 또는 제한적인 다이어트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사랑하는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 더 똑똑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저항성 전분 밥 방법은 음식 준비의 작은 변화가 건강 결과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음식이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과학을 이해하면 목표를 지원하는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밥 방법으로 시작하여 마스터한 다음 비슷한 원리를 사용하여 좋아하는 다른 음식을 업그레이드할 다른 기회를 찾아보세요. 이러한 작은 개선의 복합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의 건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지속 가능한 변화는 한 번에 한 끼 한 번에 하나의 선택으로 일어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고 그저 꾸준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저항성 전분 밥을 일상의 일부로 만들면 에너지, 체중,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에서 개선을 보기 시작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이 영상이 밥을 다이어트의 적에서 체중 감량의 동맹으로 바꾸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모든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제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건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서 제가 일상적인 음식을 사용하여 건강을 개선하는 더 간단하고 과학에 기반한 방법들을 공유할 미래의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시간까지 작은 변화가 큰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건강에 대해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